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리꽃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리꽃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면 인터넷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그 광고를 홍보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제품이 이런 식의 사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본 구매자, 소비자들은 그 제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무당분들이 블로그, 유튜브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이러한 인터넷 세상이나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를 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잔치를 벌려서 내가 지금부터 무당이 되니 이 무당을 많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신점을 받아라. 그러면 그 조사님들의 말씀을 전해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테스트를 위해서 건립이라는 걸 돌았던 거고, 우리가 제품을 할 때도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 기획하는 단계, 제품을 양산하는 단계까지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제품을 홍보를 하잖아요. 내린꽃도 이와 같아요. 이미 내린꽃 타기 전에 말문이 트이고 가림이 다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품을 내놔서 홍보를 하듯이 나란 사람이 이제 어엿한 무당이 됩니다라는 신고식을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품에 대한 어떠한 시장 조사를 우리가 회사에서 하듯이 미리미리 건립을 돌면서 나란 사람을 알렸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말이 뭐 100% 맞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바라보는 견해가 그렇다는 것이지 제 말이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이 무당 해적을 홍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리굿으로 무당이 된 무당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리굿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리굿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알고 계시라는 거죠. 옛날에 계신 분들은, 옛날에 무당이셨던 분들은 그냥 뒷산에 가서 비손으로 빌어도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많았고, 자기 일, 농사일을 하면서도 무업을 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한 집 걸로 한 집이 점집이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좋지 않은 영향들이 미치고 말문도 트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분들한테 제스쿠스로 돌리지도 않고 그것을 내리굿으로 한 다음에 일을 때우라고 강요를 하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해라. 너는 빌고 살아야 된다. 너는 빌어야지만 신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막 기도를 강요로 시키고, 기도한다고 해서 신이 내릴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운명이라는 거는 타고났지만 그 운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 그 선택에 의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이 선택까지 주어졌다고 한다면 정말 운명이고 그게 팔자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급류에 휩쓸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급류를 거부하지 말고 이 급류를 타고 가야죠. 가면서 기회를 보고 내가 나뭇가지를 잡아서 나오든 이 급류에서 내가 땅 쪽에 가까워졌을 때 힘을 내서 빨리 땅으로 가든 그러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대처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항상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인 거고, 이 선택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되고, 이 선택에 의해서 나의 과거가 재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당팔자니 무당팔자가 아니니 이런 것을 구분할 필요성이 없어요. 가장 안 좋은 게 나는 무당이 될 팔자라고 해놓고는 무당이 돼요. 되고 나서는 말문이 안 트였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간 돈이 아쉽고 자기가 들어간 시간이 아쉽고 본전이라도 뽑고 싶은 그 얄팍한 심리 때문에 또는 혹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거를 못 놓고 있다 보니까 여기 가서 2천, 저기 가서 2천, 또 저기 가서 2천. 돈은 돈대로 날리고 허송세월은 허송세월대로 보내고 얻은 건 아무것도 없고 망가진 거는 나의 돈과 나의 정신 상태만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신중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선택을 하는 거는 한순간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것들을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를 내가 감당 가능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해도 돼요. 우리가 왜 선택하는 게 두렵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돌아오는 그 반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불안하고 두렵다 보니까 우리가 쉽사리 선택을 못 하는 거죠. 내가 1,000원을 그냥 버리는 거면은 선택이 쉬워요. 하지만 100만 원을 손해를 보는 것과 1,000만 원을 손해를 보는 것과 1억을 손해 보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 책임지는 게. 내가 자산이 100억이에요. 100억에서 1억을 버리는 거는 물론 1억이라는 돈이 작다라는 게 아니지만 100억에서 1억을 버리는 거는 별로 티가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1억에서 1,000만 원을 버리는 것이 내가 1억밖에 없는데 1억을 버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레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들마다 다 달라요.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무속도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르고 이렇게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각자 다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다르고 나도 달라요. 저 사람이 됐다고 해서 내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내가 됐는데 저 사람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다만 그 중간중간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고. 손금을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생명선이고, 이건 생명선이고, 이건 감정선이고, 이건 뭐 두뇌선이고, 이건 재물선이고, 이렇게 쭉 오면 뭐 명예선이고, 인복선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손금에 내 운명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손을 쥐어보세요. 그럼 운명은 누구 손 안에 있냐고요? 내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운명을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내 손 안에 있는 나의 운명을 내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선택이라는 것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다만 거기에 반대편 되는 책임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도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선택만 하고 결과는 남이 책임진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삶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늦은 나이에 그걸 너무너무 느끼고 너무너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다른 삶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20대 때, 30대 때 이걸 못 느꼈지? 왜 이제 와서 내가 이걸 느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와서 느꼈을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려준 거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이 신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갔구나를 느끼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우리 조사님과 어르신들한테 질문을 해가면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듣기도 하고 한참 뒤에 듣기도 하지만 그러한 답을 들어가면서 내 삶을 조금씩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20대, 30대 때는 이 물길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 물길에 휩싸여서 흘러가는 거에도 정신이 혼미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20대, 30대로 돌아간다면 또 다른 삶을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과거는 바꿀 수도 없어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오지 않아요. 오직 있는 거는 다가올 미래고, 이 다가올 미래를 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대처를 할 건가. 무당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이 현실에 일어났을 때 그 말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너가 무당이 되면 잘 불리고 나란 만신이 될 거야. 과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만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손을 만질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린굿에 대해서도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도 기획 개발 단계를 아까처럼 다 만들고 나서 제품을 양산을 하듯이 무당이 되는 것도 이미 말문이 트이고 가림이 다 된 상태예요. 나머지는 그 회사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제품을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나머지는 내가 무당이 된 다음에 배워가는 거죠. 업데이트를 서서히 하는 거죠. 핸드폰도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월등히 많은 기능이 있고 월등히 많은 화질로 좋아졌잖아요.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나란 무당도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당이지만 이 무당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내 스스로가 업데이트가 되고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어엿한 무당이 한 사람의 무당이 되어 가는 것이죠. 내리굿 받았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산 넘어 산이라고 내리굿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품을 내놓은 다음에 소비자의 반응이 더 중요하듯이. 운전면허증 바로 땄다고 해서 내가 고수의 운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차도 긁어보고 박아도 보고 실수도 해보고 후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도 안 오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능숙하게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운전을 이제 스무스하게 그냥 한번 싹 보고 백미러도 한번 싹 보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듯이 무당의 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다 보면 능숙해지고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요령이 자기만의 요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문서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고,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내리굿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내리굿은 그냥 광고, 널리 알린다에 불과하다. 왜? 옛날에는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사람의 무당이 된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됐다. 그럴 때 큰 마을에 잔치를 벌리면서 내리굿이라는 큰 잔치를 벌렸던 것 뿐이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고 다른 견해가 있을 것이에요. 네, 그 견해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견해를 따르면 되는 것이고, 제 말에 어느 정도 일리가 그래도 좀 있다 그러면 그냥 제 말도 조금은 수용을 해주시면 되고, 개소리라고 여기시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되고. 네. 지금 밖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오늘 스승의 날이라 작은 케이크를 사고 들어오니라 지금 막 더워요.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